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오늘도 메일이 하나 왔네요. 꾸준히 잘 오네요. 와, 우리 방송이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메일이 왔어요. 언니들 너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이 아주 잘 됐을 경우에 언니들이 좀 할 수 있는 공약 하나씩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는 맛으로 사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는데 방송이 아주 잘 됐을 경우에 방송이 잘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구독자 수라던가 아니면 뭐 좋아요 수라던가 댓글 수라던가 감독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공개 방송을 500명. 네. 정말 꿈이 크시네요. 아직은 숨까지 좀 그런 단계지만 그쵸. 네, 지금 일단은 구독자 수 500명을 돌파하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로 살롱을 열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작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볼 수 있는 영화라 선정하게 됐고요. 영화 아가씨는 제작할 당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그때도 캐스팅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노출이 많은 사람을 또 신인으로 캐스팅해서 제작한다는 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 기억에는 제일 처음에 이 아가씨를 영화화한다라고 했을 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캐스팅 1순위로 박하선 배우하고 손예진 배우를 추천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혹시 그 기사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손예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뻔한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어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미 30대 훨씬 넘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2011년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제작하겠다라고 기사가 떴을 때가 2011년도였기 때문에. 아가씨로? 네. 그렇게 입소문만 무성하던 영화 아가씨가 2016년 개봉과 동시에 화제 영화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언니들은 어떻게 봤나요? 원작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저한테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분명하다. 그런 느낌 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보고서도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어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불쾌한 감정을 주는 장면도 너무 분명해. 이 부분은 안 보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 장면도 분명하고 근데 대신에 이 부분 진짜 너무 좋다. 다시 계속해서 보고 싶다. 이런 부분도 되게 분명하고 한 영화에서 이런 걸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감독이 저한테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개봉했을 때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봤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실 제가 대충 본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에 대한 애정도 사실 많이 없고 그냥 유명하니까 봤는데 그냥 유명한 영화구나. 그리고 뭐 약간 인상 깊은 강렬한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강렬한 장면만 기억하고 있다가 요번에 핑거 스미스 원작 읽고 다시 한번 봤는데 오히려 저는 소설을 읽어보니까 영화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영화가 예전엔 그냥 그랬다가 지금은 되게 좋게 바뀌었어요. 원작을 보고 나서 영화가 다시 보이게 됐던 네. 저는 영화를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보러 갔는데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빼고 다 봤거든요. 전 그것도 난 봤어요. 그거 봤는데. 그것도 보셨어요? 네. 도인이 마음에 들죠, 그 영화. 저는 다 별로 아니었어요. 다 나름 괜찮은데 그냥 저한테 지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미지만 남아있는 건데 박찬욱 감독 항상 정말 핵심 부분은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처까지는 항상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항상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근데 그거 느낌? 아세요? 그 모호 필름인 거? 모호 필름이 뭐예요? 본인이 제작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제작사 이름이 모호 필름이에요. 모호해서? 약간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랑 그 부분에 못 간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가 많은 모호한 건 전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그냥
대학생 졸업 작품전에서 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화라도 핵심을 딱 건드려서 우리가 엄청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못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 저는 약간 퐁당퐁당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은 되게 인상적으로 봤다가 다음 작품엔 살짝 아쉬웠다가 약간 이런 퐁당퐁당으로 봤다가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 전 되게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어떻게 연출했을까 궁금해서 박찬욱 감독의 연출을 보러 들어갔다가 김민희, 김태리 배우가 궁금해져서 나오는. 그럴 수 있지. 네,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연기를 보고 그 두 배우가 너무 궁금해져서 나오게 만들었던 영화?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이 본인의 그 공백을, 그 빈틈을 훌륭한 캐스팅으로 그 배우들의 연기로 많이 커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캐스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 않을까요? 능력이죠. 그 배우의 네. 어떤 잠재력이라던가 그거 하나로 커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어쨌든 캐스팅을 하는 거니까. 캐스팅도 하고 싶다. 연기가 혹시 꿈이세요? 아니요,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뭔가 그래도 그렇게 잘 뽑을 수 있다는 게 보는 눈이 있다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기존의 작품들 중에서도 캐스팅에 논란이 있었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파격적인 캐스팅이 또 있었고요. 올드보이 때는 강혜정 배우가 굉장히 큰 인상을 다 줬었고. 떴죠. 다 좀 말하면. 네. 영화의 캐스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원작에서의 모드 역할에는 김민희 배우가, 수 역할에는 당시 신예였던 김태리 배우가, 젠틀먼 역으로는 하정우 배우가, 크리스토퍼 릴리 역에는 조진웅 배우가 캐스팅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김혜숙 배우가 스타일스 부인으로, 문소리 배우가 가상의 인물인 이모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특히 이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신인 배우 김태리 씨가 그 당시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영화의 캐스팅, 언니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저는 김민희 배우 100점 만점에 1000점을 김민희 배우가 거의 다 했다고 해서 저는 일단 오히려 김민희 배우는 그렇게 주고 싶고 김태리 배우는 그 역할만 보면 저는 되게 10점을 주고 싶은데 10점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어요. 나 너무 죄송합니다. 1000점에서 10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태리 배우 자체 그 뭐랄까 스키 역할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김민희 배우와의 케미에서는 둘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못한 것도 아니고 둘이 케미가 없던 것도 아닌데 뭔가 착붙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 사람의 케미가? 네, 그래서 저는 김민희 배우랑 저는 약간 전도연 느낌의 그 나이가 좀 더 여기보다 좀 많으시니까 딱 그 배우는 아니지만 전도연 느낌으로 배우가 되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보시고 했던 것 같아요. 20대의 전도연이었으면 수랑 딱 잘 어울렸겠다. 어울리고 김민희랑 되게 어울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하시면서 봤구나. 네, 하정우는 100점 만점에 50점. 왜 너 너무 좋았는데 하정우 배우도? 나 조금 더 잘생긴 신여들인가 가면 다 막 쳐다보고 난리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10명 중에 10명이 다 쳐다볼 정도는 아닌데 좀 느끼하고 느글느글하게 그거 되게 하정우 배우만의 되게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희님은 어떠셨어요? 전 잘생김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하정우 배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극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뭔가 너무 부족하다. 대사 처리도 어색하다. 왜 그러지? 약간 슬럼프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했구나. 근데 저 당시에 뭔가 저 배우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졌었구나. 그걸 좀 느껴서 안타까웠고 잘생김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정우 배우가 친근하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배우를 너무 하정우로서 알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백작으로 안 보이고 사실 김민희는 히데코 같고 뭐 김태리 배우는 수키 같고 이렇게 뭔가 역할로서 몰입이 좋아하는데 하정우는 하정우가 연기를 되게 잘한다.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랬어요? 그게 영화가 만약에 이 원작대로 갔으면 수와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너무 밋밋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정우가 캐스팅되고 하정우라는 그 캐릭터가 사기꾼 남매 같은 느낌으로 주고받고 약간 유머러스한 풀어주는 긴장감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잘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네, 그 캐스팅 역할이 자체는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수키랑 신랑이 하는 장면이라던가 바지춤을 추고 그런 장면이라던가 마지막에 뭐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 네네. 특유의 위트 이런 건 있어요. 있어서 네. 최선을 다했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캐스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전 문소리 배우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네. 진짜 너무 문소리 좋았어. 어린 소녀들로만 채우기 힘든 그 부분을 사실 진짜 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벽하게 채워줬던 것 같고 네, 너무 옆에서 좋았어요. 정신병원 얘기할 때 못 견뎌가지고 표정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음. 좋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네, 너무 네. 예뻤죠. 야, 그리고 네. 그 외에 히데코가 그 미래의 내 모습일까라고 약간 바라보는 듯한 느낌들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고 공포심을 굉장히 크게 갖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시나리오 각색할 때 이모를 넣었던 거죠. 참 잘했던 일인 저도 것 잘했다고 같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김태리 배우도 너무 좋았어요. 전 사실 수키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스키가 너무 좋았는데 아 진짜 너무 네. 매력 있지 않았어요? 너무 매력 매력 있었죠. 있었어요. 그쵸? 너무 매력 있고 그 막 음. 나중에 정말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뭐 다 찍고 이렇게 할 때도 너무 귀엽고 쟤는 왜 이렇게 발을 쿵쾅거리면서 들어오는 걸까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귀엽고 너무 좋죠. 이 사실 핑거 스미스에선 그런 부분 없잖아요. 없었어요. 없는 걸 새로 네. 만들어낸 건데 이게 배우를 캐스팅하고 거기 이미지에 맞춰서 만든 건지 아니면 거기 아예 만들어 놓고 제일 적합한 사람을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각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화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이에요. 원작에서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한국으로 옮겨와서는 일제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모든 사건의 키를 쥐고 있었던 석스비 부인은 수의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는 수키의 계획을 돕게 되는 보조자 역할로만 등장을 해요. 이 외에 큰 설정들은 원작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소설과 마찬가지로 1부에서는 수키의 시점에서 2부에서는 히데코의 시점에서 그리고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인 3부에서는 이걸 뭐 명확하게 누구의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후지와라 백작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과 다른 점은 석스비 부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3부를 젠틀먼 그러니까 후지와라라는 캐릭터에 좀 더 이입해서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원작에는 없었던 이모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모드의 삼촌으로 등장했던 크리스토퍼 릴리는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 코우즈키로 그리고 소설 속 스타일스 부인은 사사키 부인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하녀로 김혜숙 배우가 열연을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사사키 부인은 코우즈키 그러니까 이모부의 전처로 설정된 인물이기도 해요. 소설보다 영화에서 인물들이 좀 더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같은데 이런 각색된 설정들을 언니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제일 다른 게 도둑의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둑의 딸이고 귀족 아가씨도 정말 뿌리 깊은 그 귀족 아가씨 거기다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롭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게 소설보다 더 뿌리 깊게 그러니까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운명처럼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보영당 식구들이라고 얘기한 이 타마코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키 편이잖아요. 네. 네.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되게 판타지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게 좀 큰 차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차이예요. 네, 큰 차이고 네. 약간 마음의 편안한 부분이 있기도 있죠. 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여기 일제시대 얘기하면서 이 이모부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 사람 행세를 하고 귀족 행세를 하고 일본어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쓸 때도 그래서 오히려 이 하정우가 분한 이 후지와라라는 어디죠? 제주도 머신의 아들? 근데 그런 사람이 나 일본의 뿌리 깊은 가문 백작이야 이러니까 오히려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이런 설정이 뭔가 진짜와 가짜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더 하려고 하고 그런 걸 좀 소설보다 더
네, 좀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설정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너무 영리한 설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일제시대 하면은 약간 우리의 억압된 정서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 당시는 약간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그 코즈키 집의 내부에서도 보여지고 의상이나 약간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 뭔가 박찬욱 감독의 그 그로데스크한 연출과 근데 되게 굉장히 감탄하긴 잘 했어요. 맞아떨어진 것 같다. 전 배경을 좀 많이 주목해서 시대적 배경을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동양인 우리나라식으로 저렇게 각색할 수 있다는 되게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나? 정말 박찬욱 감독의 아이디어인가? 상상력이 정말.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가옥 같은 것도 여러 문화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재밌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그 두 주인공 모두와 수 그러니까 히데코와 수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보다 이 영화 속의 히데코와 수키가 좀 더 능동적이고 좀 진취적인 인물로 좀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언니들은 두 인물이 영화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그려진 것 같다고 좀 느끼셨어요? 혹시 어느 쪽 인물들의 좀 더 매력을 느끼셨나요? 소설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 근데 소설과 영화가 약간 드러내는 매력이 좀 달랐던 게 확실히 영화는 시각적으로 확실히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그 배우 캐릭터에 빠지는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서로 약간 가까운 거리 안에서 서로의 몸을 흘끗흘끗 보면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고 또 소설 속에서는 수 모두의 어떤 심리 상태를 계속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합쳐져서 같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다. 나 잔인한 짓을 지금 내가 하고 말하는데. 아니요, 저한테 이걸 비교하는 거는 소설이 너무 불리하다. 불리하다. 너무나 불리하다. 소설에서는 일단 이 아이들의 모두와 수는 그냥 10대 애들 사이에 지나가는 감정? 인생 전체를 흔드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이 저는 느꼈었고 히데코랑 수키는 완벽하게 이 얘기에서 주인공이고 자기들이 이 감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결말까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일단 없다. 그리고 화면에서 수키가 히데코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그냥 10대 애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제 몰입은 다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남자 주인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간의 이런 사랑에 이렇게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진짜 제가 봤던 어떤 영화보다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집중하게 됐었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건 저한테는 이건 점수를 매기는 것도 좀 잔인한 짓이다. 영화가 훨씬 좋았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되게 잔인한 짓을 하고 있네요. 네, 저도 영화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는 소설에서는 그 타이밍을 놓쳤고 영화에서는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서 최고의 타이밍. 타이밍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솔직하지 않았어요. 소설에서는. 그렇죠. 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타이밍. 어떤 타임이든 어쨌든 분출하잖아요. 영화에서는. 네. 근데 저 뒤에도 뭐 얘기 나오겠지만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저한테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죠. 그 대사 수키야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거기서 약간 저는 진짜 소름이 쫙. 그 벚꽃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저는 벚꽃 가기 전에. 저도 약간 저 뼈 가기 때릴 전에 가기 전에 그거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너 정말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내가 정말 결혼했으면 좋겠니? 근데 천지간에 아무 없다는 얘기도 걔가 나한테 한 얘기야.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 장면에서는 그냥 생각한 게 아닐
거라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감정이 그냥 폭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게임 끝난 네, 거지. 끝난 거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전 너무 그래. 좋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뺨을 딱 그래서 저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하셔야 돼요. 하는데 그 뺨을 팍 때리고 한 번 끌고 더 가서 때려. 막 눈물을 두 번 그렁그렁해서 때려. 걔를 가둬들이고 막 밧줄고 나가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려고 가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준 사람이 세상에 얘밖에 없는데 정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가버려.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어. 이러면서 가는. 맞아. 정말.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놓고 비교를 할 때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소설에 손을 좀 더 저도 들어주게 그래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700 몇 페이지, 800페이지 들일 정도로 많은 걸 담고 있지 않다. 그게 좀 소설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점이고 영화면 빠져 있어야 되는 점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죠. 그것도 원래 핑거 스미스에 없었던 대사들. 새로 만들었던 대사가 그 짧은데도 마음을 너무나 울려. 이게 소설보다 더 울려요.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저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여기서 핑거 스미스에서 모두가 사실 뭐 술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그런 묘사가 필요 없어요. 이 영화에서 두 명이 주고받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대사에서 우리가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다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설의 절반은 캐스팅이고 절반은 이 대사들이다. 각색은 다른 작가분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디서 봤는데 그 노트북을 2개를 띄워놓고 양쪽에서 대사를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닌데 지워가면서 서로 그렇게 각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각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과 그러니까 원작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빨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올감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그 설정인 것 같아요. 혹시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공모해 나가는 과정을 언니들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또 지금 떠오르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감정 변화 같은 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을까 싶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키가 히데코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첫눈에 너무 아름답다고 반하는 게 일단 나오잖아요. 보자마자 반해요. 보자마자 반하고 관객들도 김민희가 아가씨라는데 어떻게 나오지? 되게 기대하고 있다가 보자마자 우와 진짜 예쁜데? 그리고 보자마자 반하고 이건 반칙이잖아. 이렇게 예쁘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도 좋았어요. 첫날 잠을 재우면서 새야새야 파랑새 하면서 어깨를 토닥이잖아요. 그런 식의 제스처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엄마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저는 사실 뭐 이건 이 영화 시점에서의 두 인물을 소설로 보지 않아서 속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갈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아가씨가 하면서 일부러 엄마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가여워 보이려고 하고 순진해 보이려는 의도를 했겠지만 여기서의 히데코는 소설에서의 모드처럼 엄마를 증오하는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진짜 엄마가 없는 게 약간 자기 마음에 진심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스키한테 마음을 가장 열게 되는 그 장면이 세상에 내가 소설에서 보던 동무가 이런 것일까 그거 하던 장면이 생각하죠. 엄마에게 해줄 때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 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내가 엄마 목을 맨 거나 마찬가지지 이 히데코가 나를 나타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수키가 탁 잡고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엄마 얘기고 자기가 듣고 위로받았던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는 소설에 전혀 없는데 너무 이건 좋다. 너무 좋죠. 그런 장면들 꿀 같은 장면들 그런 장면은 많아. 너무 좋았어요. 대사 하나하나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구나. 너무 소설과 영화의 온도차가 크다. 저의 온도차가요? 네. 네요. 좋았던 건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네. 또 하나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박찬욱 감독은 배드신을 굉장히 과감하게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소설의 수위가 훨씬 약하다고 느껴질 만큼 저는 네, 이 영화 속 배드씬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세게 다가왔어요. 꽤 길게 찍었죠. 배드씬 장면을 언니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2번 나오잖아요. 네, 2번 처음에는 나오죠. 1부에서 한 수키 번, 2부에서 입장에서 한 번. 살짝 엿보듯 이렇게 살짝 보여주지 보고 아닌가? 나중에는 그 히데코 입장에서 완전 전체를 싹 보여주는데 파격적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 아름다운데 그 궁금증은 저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찍었을까? 좀 뭘 설명하고 싶었을까? 근데 불쾌하진 않고 저는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름 거장 아마 감독이 그쵸. 저희가 어덜트 비디오가 아닌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해서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이렇게 디테일한 그 동성애의 정사씬을 볼 수 있는 영화는 이게 처음이지 않았나?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 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연기를 보여주고 한 것 사리지 않고 보여주는 장면을 앞으로도 만나기 어렵고 전에도 없었고 하여튼 좀 그리고 되게 그 두 배우의 몸이 굉장히 막 육감적이라던가 뭐 이런 편은 아니어서 디스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랐어. 그래서 그 장면 자체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지 않았던 거 같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불쾌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육감적인 체위를 불쾌하다는 이렇게 말씀. 되게 바꾸는 거를 이렇게 너무 오래 보여준다 싶은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블루를 안 떠올릴 수 없는 장면이긴 했던 것 같아요. 도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까 박찬욱 감독 특히 이 아가씨란 영화 보면서 좋은 지점과 불쾌한 지점이 되게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진짜 확실하게 느꼈는데 이 배드씬이랑 그 낭독씬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씬 이 부분 전 좀 불쾌했어요. 불쾌했는데 왜 불쾌할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들인데 관점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내 관점이 아니야. 근데 전 사실 박찬욱 감독이 항상 그 핵심에 못 간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뭐냐면은 아름다움을 정말 추구해요. 아름다움의 끝까지 관계나 그냥 화면이나 배우의 연기나 아름다움을 끝까지 추구하는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좀 불쾌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되게 소녀나 여성의 몸이나 그런 거에서 되게 순진한 여성의 표정이나 몸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 좀 되게 불쾌하다는 느낌 많이 받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그렇게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그 장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교감을 사실 저는 그 이빨 갈아주는 씬이 훨씬 좋았고 교감과 처음 이제 그 성적인 거에 동성에서 성적인 거에 눈을 뜨는 소녀들 간의 그런 공간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했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봤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일단 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진짜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까 싶어요. 그냥 뭔가 남자 관객들 앞에서 여자 둘이 사랑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뭐 제가 좋다고는 했지만 이런 도희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따뜻한 블루에서 한번 너무 세게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거에 비해서는 말 그대로 남성들이 좀 그 시선에서 보는 거를 좀 그래도 세진 않다 하고 봤던 것 같은데 그 핵심에 가지 못했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야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찐한 씨 좋아해요. 좋아하는 야한 장면 궁금해지네. 좋아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싫은 게 아니에요. 되게 살색이 많이 나오고 막 온갖 그런 게 나와서 싫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이 두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겹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쾌한 거 같아요. 화면을 잡아내는 그 앵글, 두 사람의 체위 이것도 사실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동일하게 그쵸. 똑같은 어떤 자세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저때 그 잠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체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학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것에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도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는 보긴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설을 읽고 나서 이제 좀 좋았다는 게 이거 좀 너무 영화를 이해하려고 했나?
이해심이 희대고 많으셔서. 자체가 성차치를 당한 그냥 그런 역사를 가진 삶의 역사를 가진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난 얘네 둘이 뭔가를 교감하면서 섹스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장면 자체도 내가 봤을 때 실제로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 저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논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아, 어린애들이 저와 처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뭔지 모르고 섹스를 하면 저렇게 할 수는 있겠고,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말 능수능란한 교감 위주의 정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너무 억지스럽긴 한데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의 섹스씬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독에 너무 과한 연출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고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봤거든요. 그걸 되게 그렇게 음. 그 히데코가 매일같이 보는 책이 그쵸. 그런 사실은 행위가 계속 그 묘사되어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게 좀 개연성이 싫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다만 이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을 뿐이지 관계를 가질 때 어쨌든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런 묘사된 이미지들을 그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어머 아가씨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잘하세요. 약간 이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타고나셨나 봐요. 타고나셨나 봐요. 맞아.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진 그런 체위들을 이 두 사람이 같이 뭔가 이렇게 해본다라는 그런 설정에서 그것도 쾌락을 느낄 수 있는데 남자 없이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배드신이 저는 좀 일단 길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 감독님이 얘기해 주는 그런 취지를 저는 박찬욱 감독이 살린 그런 게 싫었다는 거죠. 화면의 방식? 네. 화면의 방식. 지금 얘기하신 부분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해도 돼요. 네. 솔직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네.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도 비슷하게 좀 불편한 맞아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는 충분히 알겠고. 네. 근데 배드신 외에도 우리가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 네. 그렇죠. 많죠. 많습니다. 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들이 혹시 소설보다 혹은 소설만큼 혹은 소설 이상으로 잘 표현됐다고 느껴졌나요? 그날 밤이죠. 그날 밤을 그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장면 정말 내가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내가 꼭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이러면서 김민희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장면, 뺨 2번 때리고 달려나가는 그 장면. 그 장면 진짜 네. 제일 베스트 장면으로 혹시 그 에피소드가 사실 이 아가씨를 전 살렸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감정이 확 터져 나가면서 그 고백하는 씬도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수키가 맞아. 아가씨 제가 그 나쁜 놈이랑 속여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서로 속인 거 알게 되고.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얘기하는 게 김민희가 삶의 그 뭔가 목적이나 이걸 다 놓아버린 상태에서 자살하려고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거를 서로 다 오픈한다는 설정도 그렇죠. 너무 좋았고 네, 그 씬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 장면이 베스트였습니다. 어떻게 벚꽃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매는 장면도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몇몇 장면이 있는데 은골무로 이를 갈아주는 장면. 그쵸. 맞아요. 네. 저는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겠구나. 누가 갈아주셨어요? 아니요. 그런 어떻게 제가 흐름을 끊었네요. 너무 크게 웃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농담이에요. 돌아오세요. 상상했네요. 네. 아니 제가 BBC 그 영국 드라마가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해서 3부작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를 20대 중반에 봤어요. 네. 20대 중반에 보고 이렇게 나이가 나오네요. 10년 전이라고 했다. 네. 그걸 봤는데 그때는 그냥 원작이랑 똑같이 그렸어요. 그냥 침대 한 켠에서 그 은골물을 가져와서 이를 갈아주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에로틱하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목욕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네. 수증기에서 올라온 뜨거운 열기라던가 서로 뭔가 교감하는 느낌들이 훨씬 더 영화에서 잘 담아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빨간 사탕. 사탕? 네. 사탕은 정말. 네. 사탕을 먹고 있어요. 김민희가 계속 사탕을 먹고 있고 사탕을 빼고 그리고 아가씨는 제 애기씨예요 이러면서
이빨이 아프다는 얘기도 그 사탕을 먹고 내려놓고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해서 입이 아픈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 저는 진짜 김민희가 뭔가 사랑스러움을 이렇게 안 빠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말을 하는 하나하나 장면들이 안 사랑할 수가 없겠던데. 굉장히 매력적이. 그죠. 그리고 약간 나 오늘 악몽 꿀 것 같으니까 옆에서 자 하고 이렇게 입을 탁 제끼는 장면이라던가 뭐 하나하나가 저 배우 매력은 뭐지? 하면서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좋은 아가씨로 보여야지라고 연기를 하는 거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너무 아가씨야. 진짜. 그냥 그 자체도. 그래서 막 그런 표현이 좋아지. 그냥 이 사람한테 마음이 끌린다는 게 그 타마코의 대사, 수키의 대사 중에 여지껏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 중에 이렇게 예쁜 게 있었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도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그렇죠. 아유, 이입이 되네. 그래서 저는 자체는 이쁘기도 이쁘지만 분명히 이렇게 속이려고는 하지만 수키한테 잘해준 장면들이 있잖아요. 다른 하녀들한테는 막 뺨때기를 때리는데 너희들 뭐 신발 훔쳐갔으면 누가 훔쳐갔냐 하면서. 근데 그 히데코가 연기하는 그 장면들이 확실히 수키한테 뭔가 또 편애하는 부분들한테 호호 반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수키가 되고 싶은. 네, 그런 장면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왜 책을 같이 찍게 되는 그 과정도 너무 저는 그 장면도 너무 통쾌했거든요. 난 이번에 봤을 때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왜 수키 왜요? 혼자 찍고 있지? 전 그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히데코한테는 그런 걸 안 주냐. 자기가 사실 억압당했던 사람인데 왜 그걸 스스로 찍게 못하냐. 근데 그게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막판에 물에 찢는 건 시작은 수키가 했지만 마지막엔 같이 어쨌든 본인이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환경인데 처음부터 그게 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아쉽지 않았거든요. 거기까지 수키를 데리고 가서 이 장소가 어떤지 다 보여주고 하는 거 자체 이미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고 또 사실 나를 너무 올가매고 있는 건데 나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는 것도 사실 사랑의 완성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좋았어요. 장면이 너무 길었다. 근데 난 그게 좋았어요. 그게 사실 그냥 그건 수동적이라고 하기에는 그걸 안 찢었다고 해서 수동적이라고 하기엔 전 수키와 다 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여기서 김태리 배우가 엄청 열연하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아니 그 코브라 약간 그거 다 깨버리는 것도 약간 그거 약간 남근 같은 아니 모습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마인드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도망치는 그 날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찍고 또 담을 넘어가는데 담을 넘다 다시 돌아와서 막 계단을 만들어주고 김민희의 손을 딱 잡아주고 그러니까 잡아주는데 너무 좋았어. 나는 그런 게 약간 뭐야 공주야 뭐야. 그러니까 그때 그 약간의 수동적임이 물론 다 달려 나가고 이제 그때부터 하지만 그 두 장면에서는 수동적인 걸 좀 더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랑 되게 다른 거겠죠. 아예 처음부터 얘는 도둑의 딸이고 아예 이 사람은 귀족 아가씨잖아요. 그런 거 한 번은 넘어본 적 없고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저는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선에서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는 히데코 캐릭터가 바뀌잖아요. 서서히 계속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숭맥인 아가씨가 우리 백장님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설정하는 게 저는 맞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키가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줘서 같이 손을 잡고 넘게 해주고 그런 약간 연대를 좀 더 확실히 부각시켜줘서 그래서 저한테는 더 좋았던. 그러니까 둘의 케미에서는 확실히 그쪽 히데코 쪽이 영화에서 히데코 쪽이 많이 꼬시는 쪽이었다. 수키가 푹 빠져버렸다.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방식들이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그랬군요. 진짜 저는 그래서 좋았는데 이게 되게 전형적으로 뭔가 덩치가 더 크고 지위가 더 높고 이런 사람이 리드하는 역할을 맡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 반대잖아요. 수키가 키도 더 작고 더 볼품 없고 사실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여기 피부도 약간 더 까무잡잡하고 일부러 주근깨도 막 다 네네네. 그려넣었던데 그런데도 너무나 열정적이고 당차게. 당차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도 좋았어요. 그럴 수 있죠. 싫을 수 있죠. 그럼요. 네. 근데 반대로 좀 불편했던 혹은 아쉬웠던 장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엔딩 장면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 장면은 빼고
혹시 언니들한테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불편했던 장면은 낭독신이 중간중간에 좀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 엉덩이 장면? 채찍으로 음. 엉덩이 때리는 장면 같은 아, 거는 상상하는 신이었죠. 뭐 그냥 그거 표현해 나는 것처럼 괜찮은데 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늘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봐야 되는 음. 그런 건 좀 불편했어요. 낭독신 전 전체적으로 다 나빴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리고 사실 그게 먹히기도 하고 그 장면 사실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특히 김민희보다 저는 그 문소리 배우님 하실 때 좋았었거든요. 되게 그 목소리나 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일본어로 읊는 막 그런 것들도 좋았고 그러니까 물론 아름다워요.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제가 더 불쾌한가 봐요. 네. 저는 3부가 좀 아쉬웠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원작에서 그 석스비 부인이 빠진 자리에 약간 젠틀먼과 릴리 캐릭터를 좀 더 설명하는 장치를 3부에서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저렇게 좀 끔찍한 고문과 야설로 그 3부를 가득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정우 배우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그래도 지키고 죽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남기는데 의도했다는 것이 최후에도 너희가 생각하는 거 기껏 그런 거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굳이 그렇게 후반부를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좀 더 두 사람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하면서 3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영화를 많이 지금 제가 희석시켜서 불쾌함을 주는 영화였구나라는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제가 네. 라떼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하정우 마지막 대사를 지금 조 감독님이 말해주는 순간 아 진짜 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후지와라하고 코즈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소설 속에서 젠틀먼은 그냥 양심 없는 그저 악당인 캐릭터인데 영화 속에서는 히데코에게 어떤 그 사랑, 호감 이상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반면에 코우즈키는 소설 속에서의 그 릴리 삼촌이죠. 그 조진웅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는 소설보다 훨씬 더 잔인한 악당으로 묘사돼요. 자신의 한국인 전처와 한 집에 살면서 본처는 점점 미쳐가게 만들고 자살을 위장해서 살해한 것처럼도 보여지고 게다가 처조카인 히데코를 자신의 아내로 들이려고까지 하는 계획을 꿈꾸는 진짜 울트라 왕변태 사이코패스인데 이렇게 소설과는 좀 다르게 표현된 두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언니들은 좀 보셨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판타지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설보다 영화에서 히데코가 훨씬 가치 있다고 모두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일단 엄청난 미녀로 나오고 그 이모부조차도 괴롭히고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원하잖아요. 그런 설정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제가 영화 보면서 이거 왜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지라는 걸 소설 보면서 느꼈는데 백작이 소설에서의 모드를 꼬드겨낼 때 사실 생각해보면은 바깥으로 나가고 나서 이 백작이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해버려도 아무런 자기한테 해가 될 게 없잖아요. 사실 재산만 뺏고 나면. 근데 그 사실은 본인이 받은 다른 목적이 있고 뒤에서 데려오라고 하는 부인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얘를 꼬드겨서 왔던 거지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인데 그게 너무나 잔인한 현실인데 소설 영화에서는 하정우가 너무 황당하게 제가 아가씨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 너무 판타지라고 느꼈거든요. 현실은 그런 건 없다. 현실에는. 그래서 소설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이 하정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매력적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대해서 남성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두고 싶어서 자꾸 사랑 그런 캐릭터 더 덧붙였다는 느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제가 아가씨를 사랑해서 순진한 건 죄니까 순진한 건 불법이기 때문에 아가씨를 사랑해서 받게 되는 저의 뭐라 그랬죠? 결말은 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저 다 너무 격가지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사실 코우즈키는
변태도 아니고 성범죄자고 사실 진짜 아예 정신병자 수준인 것 같고 그 정도면 거의 도착증에다가 그리고 뭐 고판돌 씨도 고판돌 씨. 네, 뭐 좋게는 자기 뭐 성범죄까지는 안 일으킨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도 도찐 개찐이라고 아무리 뭐 이렇게 신사답고 뭐 백작이고 나는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안 넘었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포장될 여지를 주는 감독에 대해서는 좀 되게 불쾌한 것 같아요. 막상 생각하고 나니까. 그래서 조금 씁쓸하게 되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두 분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셨네요. 네, 다시 한번 좀 부족함을 느끼면서. 네, 영화의 엔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수키하고 히데코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공모를 해나간다는 설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수키는 미리 자신의 계획을 알렸던 보영당 식구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탈출하게 되고 히데코는 받아두었던 아편을 이용해서 후지와라 백작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모부 코즈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회방꾼들을 제거하고 수키와 히데코는 배를 타고 제3국인 상해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문제의 엔딩 장면이 나오는데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사 씬이죠. 영화 중반부에서 히데코가 낭독회에 등장했을 때 읽었던 금란과 아가씨라는 책에 묘사된 은구슬하고 똑같은 모양의 도구를 수키가 꺼내 들고 그리고 책에서 묘사된 것과 동일한 채로 구슬을 이용해서 쾌락을 느끼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식탁 위에서 이 장면 때문에 개봉 당시에도 말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연출을 한 거냐. 혹시 두 사람의 섹스씬에 너무 감독이 집착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아, 마음속에서 뒷박치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도대체 왜 이 장면을 감독은 엔딩 장면으로 연출을 했을까? 언니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전 소설을 지난주에도 소설이 훨씬 좋다라고 느껴진 입장에서는 소설이 훨씬 좋았고요. 엔딩 장면? 여자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엔딩이었고 사실 이거 남자 감독이 만들고 그리고 주인공이 수키랑 히데코는 성을 사실 여자한테 배우지는 않은 인물들이라서 이렇게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히데코도 수키한테 하는 행동들이 남자들한테 배운 성이고 거기다 남자들도 극대화된 뭔가 야동 보고 배운 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걸 이렇게 낭독하면서도 와, 그 수키랑 이걸 하면 참 되게 짜릿하겠다 하면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환타지? 근데 난 진짜 사랑에 빠진 여자랑 이렇게 하고 싶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출도 아까 침대 씬은 나는 그냥 그럭저럭 했어. 거기서 푹신푹신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장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서 미술품처럼 연출했죠. 굉장히 불편하게 누가 우리가 여기서 앵글을 잡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좀 한번 이쁘게 그건 진짜 100% 연출이었다. 공감되지 않는 엔딩이었다. 그리고 정말 좋았을까? 예, 정말 좋았을까? 저는 배드씬보다 그 낭독씬보다 이 엔딩씬 제일 싫은데요. 이 제일 싫은 이유가 그 앞부분부터 되게 공들여서 그 구슬 달린 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어릴 때부터 얘가 그걸 손등으로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게 싫었냐면은 나의 어두운 과거 이모부가 이걸로 내 손등을 때렸지. 근데 네가 나한테 했던 이런 과거의 상징인 이런 구슬을 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쾌락을 즐긴다. 이게 내가 극복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 제일 싫었어요. 이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진짜 1도 없구나. 그게 느껴져서 너무 싫었던 것 같고 저는 제 손으로 그렇게 맞았으면 그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거든요. 그 구슬이 몸에 그냥 금속이 닿는 것조차 싫고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안 하고 어떻게든 그냥 하고 싶지 않고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 이게 마치 여성들 간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 같이 그리는 것 같아. 뭔가 뭐 해방을 마치 느끼는 마치 것처럼. 수준이 와 너무 진짜 낮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의 심리를 너무 몰랐어. 진짜. 이게 피해자라고 하고 여기서 분명히 학대당하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씬이라고 집어넣었을 텐데 정말 감정이 1도 없구나 이 사람은. 오히려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름답다고 보던 시각이구나. 그래서 내가 배드신이나 난도신을 보면서 불편했던 게 여기서는 진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는 극장에서 되게 사랑으로 끝나서 좋다 하면서도 엔딩씬은 진짜 욕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딩씬을 이렇게 연출했던 게 저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두 배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어느 순간순간 아름답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남자애들을 그렇게 벗겨가지고 화면을 보여주면 확 깰 텐데 이거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낄 텐데 나도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 여성스럽고 선이 가는 걸 저도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불편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드는 생각이 하정우 님이 연기하신 고판둘 후지와라 백작 영화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좀 불쌍하다. 사실 캐릭터가 붕괴됐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걸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굳이 자기 이모부한테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이분은 사실 그 수키 빼고 히데코만 놓고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절시키고 놔뒀어도 됐을 것 같아. 돈만 뺏고 갔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네. 3부를 만들기 위한 설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엔딩은 그래서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끝났어도 좋았겠다. 근데 하나의 더 큰 인상을 뭔가 남겨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그 장면을 넣었던 것 같은데 많은 여성들로부터 비판들이 쏟아졌던 엔딩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럼 저희 한 줄 평으로 오늘 살롱도 좀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거 녹음하면서 새로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건데 영화는 김인희 배우가 이쁜 걸 보고 싶을 때만 보겠다. 저희 김인희 배우 이렇게 연기하는 진짜 그 매력적인 장면에 되게 많이 반했고 그거 빼고는 사실 영화에서 제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정말 진실한 사랑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 이거를 얘기 안 했어.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네. 너무 좋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설 쪽이 좀 더 사랑을 많이 느꼈고 영화 쪽에서는 그 장면의 그 아까 되게 인상 깊은 장면 그런 어떤 강렬함에 이렇게 뭔가 퍼벅하는 게 분명히 눈앞에 그려지는 거 빼고는 그게 큰 의미를 음미할 만한 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도희님이랑 비슷하게 사랑한다면 스키와 히데코처럼 그렇게 같이 연대에 나가면 정말 지구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두 사람처럼만 사랑하면 그치. 수키가 자기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 아가씨를 위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막 폭풍처럼 질주하는 그런 편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어떤 남자 주인공한테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어요. 네, 저 되게 심쿵하게 봤는데 그들처럼 사랑을 하자라는 생각하면서 봤던 영화였고요. 저희 오늘 또 시간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아가씨로 즐거운 수다 좀 원 없이 나눴나요? 좀 혹시 뭐 아쉬운 점 없으셨어요? 좋았어요. 제가 너무 영혼 없이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박찬욱 감독 다음에 또 이런 영화 또 개봉하면 저 보러 갈 것 같은데 뭔가 핵심을 건드리는 걸 만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많은 영화인데 매력적인 영화인데 다음에는 좀 더 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기대해보면서 감독님 전 좋았습니다. 저희 살롱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는 이렇게 도희님, 라떼님과 함께 책과 영화 얘기를 나눌 거고요. 네. 셋째 주, 넷째 주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언니들을 초대해서 인생 책, 인생 영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언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일상을 나누고 싶은 언니들은 북신의살롱 gmail.com으로 메일 보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도희님, 라떼님과는 2주 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